북한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 3, 4일 전이죠. 미국에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올라가던 황금 200kg이 사라졌다. 누군가 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함부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금 200kg라는 것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털 수 있을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물론 94년도 북한에 5월달까지 있었지만 그때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200kg 아니라 2kg도 털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오직 그때는 김정일이고 지금은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김정일, 김정은만 취급할 수 있는 게 금입니다. 황금은 일체 누구도 취급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유색금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철금속, 구리, 아연, 연, 알루미늄, 스텐과 같은 것을 우리는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을 유색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될 만한 이 유색금속, 거기서 가장 유색금속 중에서 돈이 되는 것이 바로 황금이죠. 골드입니다. 그리고 운, 구리, 아연, 연, 스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유색금속은 모두 39호실에서 관할할 뿐만 아니라 황금이라는 것은 오직 39호실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체 금을 팔고 사다면 법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황금입니다. 그만큼 황금은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 2kg가 아니고 200kg이 통째로 사라졌다. 누군가 습격해서 그것을 털어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능력을 동원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북한 여러 경로를 거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히 이번에 중국에 나와 있는 이 북한 공작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활동하기는 국가보위부나 통전부나 이런 일꾼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에서 즉 통전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다시 이제 상황을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팩스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무선 통신으로 북한 대사관과 또 연락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밀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은 신의주까지 나와서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중국에 나와 있는 이 공작원들이나 또 이제 보위부 공작원들이나 요원들 그리고 통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주까지 나와서 그들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주고 그간 정령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신의주에 내려온다면 뭐 반탄기관이나 대외정보기관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죠.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올라오지 말고 이 금의 행방을 찾으라는 긴급 명령이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3, 4일 전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복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올라오지 말고 지금 거기에서 이 국경연선,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 일대가 지금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금이 200kg이 털렸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바다로 통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 국경을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든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황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이렇게 많은 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금광에 다니는 금을 캐는 그 광산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나 그 관료들이 조금씩 금을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도적질이죠. 불법으로 가지고 나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 몰래 중국에 파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뭐 몇십 그램, 몇백 그램이 고작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kg 정도가 털렸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까지 호술하게 됐을까? 제가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거죠. 그 내용을 알아본 즉 운산, 평안북도 운산이라는 금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동해바다로 내려가는 두만강이고 백두산 천제에서부터 시작돼서 해산을 거쳐서 이렇게 자강도, 평안북도로 해서 서해바다로 내려오는 강이 바로 압록강입니다. 이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인데 이번에 털린 금이 바로 이 평안북도 운산, 여기 운산이라고 있죠. 이 운산군은 전체가 금을 캐는 그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운산입니다. 이 운산 지역의 금은 모두 39호실에서 관할할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금을 캐는 역할을 하는 것이 39호실 산하의 금강지도국이 있는데
도에는 금강관리국이 있습니다. 평양시에도 금강관리국이 있는데 30곳을 산하에 이런 사람들은 운산에서 캐고 나온 다음에 종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루를 분쇄하죠. 가루를 분쇄한 것을 가지고 경사된 이 물로 흘러내리면서 무거운 것이 가라앉게 하고 나머지 돌가루는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 돌가루 중에서도 보린 돌가루 중에서도 상당히 금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평양시나 30곳을 산하 금강관리국들은 거기서 나온 것을 다시 또 종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읽어가지고 금을 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산의 기본 금광은 바로 30곳을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운산에서는 구성, 구장, 천마 여기도 금광이 평안북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을 캐는 광산들이 이 80년대 초에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재련소를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순금만 재련하는 종주 재련소를 새로 세우고 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나오는 모든 금은 다 이 종주 재련소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30곳일로 올라오죠. 이런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금이 언제 올라오는지 어떤 차로 운반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녹인 금이죠. 금괴를 운반할 때는 허위사령부 군인들이 직접 허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푼다는 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종주에서 재련한 금이 이 안주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종주를 출발해서 이 안주까지 내려오면서 잠깐 쉬는 동안에 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랐는지 땅으로 잦아들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진노는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할 겁니다. 1톤에 5천만 불, 10톤이면 5억이죠. 그러면 100톤이면 55개가 다는 막대한 돈입니다. 200kg이라면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돈이 사라졌다면 김정은이 진노할 만도 합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황금 200kg을 턴 이 간큰 도둑놈들은 과연 누굴까요? 도둑놈이라고 할지 도둑을 한 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둑질 했으니까 뭐 좋은 건 아니죠. 도둑을 했다면 분석을 해보면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아마 빼돌리진 못했을 겁니다. 이걸 털었다면 털고 이것을 운반했다면 한두 사람이 운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반하고 또 여러 사람이 운반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나 승용차가 움직일 뻔한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도저히 이 안주에서 종주나 어디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승용차로나 자동차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명이 앞에서 그걸 논아가지고 지고 산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주에서 금을 떠나고 그 차에 금이 실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그 국가보위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누군가 종주에서 이 금을 싣고 떠나는 차량까지도 이 강큰 도둑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됐다면 김정은 체제는 얼마나 갈까요? 그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아니면 이 금은 결코 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측근들이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위부, 허위사령부 이런 사람들이 끼지 않고서는 이 금의 출처도 떠나는 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로 앞에서는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하루라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충성하는 엘리트 계층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국가보위부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지금 두만강 압록강뿐만 아니라 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이 소해 바닷가 지역에는 지금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아직 중국 국경으로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잠잠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삼엄하게 지금 온 나라가 떨쳐나서 국가보위부, 사해안전성, 허위사령부까지 총동원해서 이 금을 찾고 있는 마당에 지금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위층들을 끼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파묻어 놨다가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데 그 간큰 도둑들이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는 한 결코 이 금은 그 숨겨놓은 산에 파묻어 나온 장소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이 굼을 찾기 전에는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호위사령부와 같은 이런 모든 인민무력부 보위국도 마찬가지죠. 북한 최고검찰서도 중앙검찰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사기관들이 총동원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저거 한 발자국이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곳을 습격해서 털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고 깊숙한 산에, 이 평안북도 운산을 벗어나서 안주 이쪽으로는 상당히 산이 다 험한 산들이기 때문에 산을 타고 어느 한 곳에 숨겨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온 소식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숨겨놓고 이것이 찾기 못한다면 아마 해외로 굼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굼은 굼대로 묻어놓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굼을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서, 인민무력성 보위국까지 호위사령부까지 총동원해서 찾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보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보위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의 분노, 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굼까지 털어가는, 즉 김정은까지 털어가는 이 간큰 도둑들, 참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김정은 정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